반갑습니다. 오늘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두 번째 시간, 수평으로 던진 물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 중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어떤 물체의 공기 저항을 무시하고 중력만 작용했을 때 이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바로 이런 운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자, 여기서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봅시다. 중력에 의한 운동이긴 하지만 그물 위에 스파이더맨이 정확하게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뛰어내렸습니다. 그럼 스파이더맨은 이렇게 일자로 쭉 해서 공중을 이렇게 떠다니게 되나요? 아니죠. 스파이더맨은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스파이더맨이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이유는 스파이더맨이 어떤 힘을 받고 있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앞에 이야기했던 중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자, 굉장히 높은 건물에 스파이더맨이 뛰어내립니다. 수평 방향으로 V의 속도로 출발합니다. 그럼 이 스파이더맨은 이런 식의 경로를 그리면서 움직일 텐데, 이 스파이더맨 운동을 둘로 나누어 분석하게 될 겁니다. 수학 시간에 평면을 표현할 때 서로 수직인 X축과 Y축으로 평면을 표현하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평면에서의 스파이더맨 운동을 분석하기 때문에 가로 수평 방향과 그 다음에 연직 방향 둘로 나누어서 우리도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먼저 스파이더맨이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렇게 아래 수직으로 그어서 스파이더맨의 위치를 이렇게 하나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평으로 그어서 스파이더맨의 위치를 표시합시다. 그리고 특정 시간 뒤에 다시 위치를 표시해보죠. 자,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똑같은 시간이 흐른 뒤에 위치를 측정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들의 의미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금 여기 있는 아래쪽에 있는 이 스파이더맨들은 이 스파이더맨이 뛰어내리고 난 뒤에 수평 방향으로 위치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왼쪽 편에 이 녀석들은 연직 방향으로의 스파이더맨의 위치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찍었고 그 다음에 수평 방향으로의 스파이더맨의 위치 간격이 동일합니다. 이 말은 수평 방향으로는 스파이더맨이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즉 스파이더맨은 수평 방향으로는 이렇게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는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연집 방향의 운동을 봅시다. 연집 방향으로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스파이더맨의 간격이 넓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같은 시간 동안 많은 거리를 움직였다는 뜻이 되니까 점점 속력이 빨라진다는 걸 의미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운동은 마치 지난 시간에 중력만 받아서 아래로 떨어지는 자유낙하 운동하는 모습과 같은 형태죠. 스파이더맨이 수평으로 뛰어내리긴 했지만 이 스파이더맨에 작용하는 힘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중력이죠. 이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은 아랫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스파이더맨의 운동은 이 중력이 작용하는 아랫방향으로만 속도가 빨라지는 운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수평 방향으로는 아무런 힘이 작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평 방향 운동은 이렇게 일정한 속력,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정리하면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은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 둘로 나누어서 분석할 수가 있고,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요, 연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는 거죠. 자,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의 운동은 결국에는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죠. 자, 스나이퍼가 총을 쏩니다. 이 총은 튀어나가는 총알의 속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죠. 처음에 느린 속도로 이 총알을 쏘게 되면은 총알은 수평으로 날아가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발사하는 총알의 속도를 높인다면 뭐가 달라질까요? 그렇죠. 더 멀리 날아가게 되겠죠. 자, 지금은 둥글기 때문에 이 튀어나가는 총알의 속도를 점차 높여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현재 위치로 다시 되돌아오게 될 거란 겁니다. 물론 이 상황에선 공기 저항을 무시를 해야겠죠. 특정한 속도가 되면은 이 총알은 이렇게 궤도를 계속 따라서 돌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총알은 계속 떨어지고는 있지만 수평 방향으로 속력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도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러한 원리로 인공위성이나 달 등이 우리 지구 주위를 떠돌게 되는 겁니다. 이 특정한 속도보다 느리게 되면 결국 총알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될 거고요. 이 속도보다 더 빠르게 되면 중력의 영향을 벗어나서 밖으로 튀어나가 버리게 되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인공위성을 이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섬세한 계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지구는 완벽한 구형이 아닙니다. 그죠? 약간 이렇게 찌그러진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서 중력의 크기가 다릅니다. 인공위성이 자신의 궤도에 안착하면 보통 1년이나 2년 주기로 약간의 조정을 통해서 일정한 궤도를 유지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중력에 의한 물체의 운동 중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